경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월 27일 토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광명 특성급 경주는 대부분이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광명 특성급 13경주 상당히 어이가 없는 경주가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김옥철이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게 된다면 박용범이 몰고 가서 짧게는 가져갈 수 있다. 한데 외선에서 치고 나올 선수도 있기 때문에 김옥철이 또 선행으로 버텨냈었던 경주가 없었기 때문에 김옥철보다는 김민균과의 동반 입상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박용범이 희속이 안 나오는 김옥철을 지켜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김민균에게 잡히면서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용범 보면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이런 경주가 한두 번씩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승부거리 조절해 나가려고 하다가 저추입을 당하면서 2착으로 머물렀었던 경주가 12월 달에도 상당히 좀 많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일 설마 했습니다만 전일도 김민균에 잡히면서 박용범이 2차권에 머무는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항상 그런 경우가 발생된 다음 날에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추입하면서 손은 흔들면서 경주를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금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16경주가 상당히 까다롭죠. 황인혁, 류재열, 정하늘, 박용범 강자들 4명이 접전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이번 패선 이변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전일 타정부터 때려서 버텨냈었던 류재열이 아무래도 득점면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작전 전개상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는 얼마든지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이번 회차 금일 특성급 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성급 13경주 정재원이 아무래도 김옥철의 선행 활에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옥철의 선행 시속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주기는 어렵다. 정전이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원정과 동반 입상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진영이 강동규, 이명현과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추입평균 정전이기 때문에 고전할 가능성도 높다 말씀드리면서, 14경주 최래선이 분명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최종군과 협공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경상권입니다. 이현구, 윤민호, 조봉철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변수란 점 말씀드리면서, 15경주는 김영환의 마크냐 조주현의 버티기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패서. 전일 조주현 아무것도 못하면서 후미권을 밀려났기 때문에 금일은 뭔가 좀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금요일경주보다는 토요일경주가 특성급 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짜여졌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성급 3조 지정을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김홍일, 김민균, 류재열, 박진영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홍일, 김민균, 류재열, 박진영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정하늘, 신은섭, 김동관, 곽현명, 김시우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정하늘이 빠른 시속을 발휘해 나가면서 주드럭발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신은섭이 정하늘 마크에 만족하면서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홍일, 박성현, 조주현, 황인혁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선행훈련 나섰던 김홍일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차신을 벌리고 쫓아갔었던 조주현은 대열 좁힌의 훈련에 만족한 황인혁도 마크에 만족하면서 훈련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왕지연, 김형환, 정재원, 김민균, 김민호, 윤현준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왕지연이 나름대로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이번 회차 몸 상태 좋은 김민균이 젖히기 나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재영, 김옥철, 류재열, 이진웅, 명경민, 김우영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손재영이 반바퀴 지점에서 시속을 살짝 잡았고, 이를 틈타 류재열이 젖히기로 손재영을 제압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종군, 최래선, 박진영, 윤민호, 이승철, 김연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최종군의 선행을 박진영과 최래성이 반바퀴 젖히기로 대열을 크게 넘어서면서 나란히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정훈련 때는 다소 무거운 느낌을 보여줬었던 최종군, 전일은 직선에서 가볍게 차가 나오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실전에서 최종군의 선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3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과 비파업의 좀 맞대결인데 정재원 입장에서는 김옥철, 김원정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김동관까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박진영이 이명현하고 강동규하고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추입형인 정재원이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옥철이 얼마만큼 선행력을 뽑아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도 박용범, 김옥철이 시속이 나오지 않으면 직선에서 좀 세게 넘어가야 되는데 지켜주러 가다가 김민균에게 추입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그만큼 김옥철 종속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재원이 김옥철 믿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만큼 이 점이 최대 변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김옥철이 경주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재원이 힘을 쓰고 후미가 막혀 나가고 김원정이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김옥철은 버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김원정은 마키한 집중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일도 광명 특성급 14경주 류재열을 중심으로 김용환, 김원정이다, 김형환이 유리하다, 삼복승에선 김원정이 유리하다 말씀드렸었는데, 경륜왕만 깔끔하게 김형환, 김원정까지 1, 2, 3 단독 적중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김원정 마키한 집중력은 귀신입니다. 3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6번 쪽에 3번, 6번 주력 승부 적고 공략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옥철 자체가 선행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선에서 박진영이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히려 박진영이 힘을 썼는데 정재원이 취임 나서는 작전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3번하고 7번은 함께 가져가 봐야 되는 변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6번이 유리할 것 같아요. 3번과 7번을 차선으로, 3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다분하죠. 이명현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박진영과 강동규 순으로 경주가 먼저 진행이 된다면 김옥철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정재원까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강동규가 힘을 쓰고 박진영, 김명현 순으로 자리 잡는 경주도 가능하죠. 강동규도 작년에 머리까지 쳤었던 선수입니다. 박진영이 몰고 가기만 한다면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강동규가 때리고 박진영이 추입해 나가는, 이명현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7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취입형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7번하고 1번 정도는 아무래도 강동규가 얼마만큼 끌어주느냐에 따라서 착순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4하고 7-1이죠. 7-4하고 7-1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닌 만큼 직선 취발로만 놓고 되면 정재원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전일도 황인혁이 정하늘을 지켜주려고 했었습니다만 정재원이 밀고 들어갔어요. 결국 타이어 차이, 타이어 반 차이입니다. 0.001초 차이로 정재원이 2차권까지 들이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적극적인 승부 펼쳐나가고 있는 정재원이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은 아무래도 정재원과 김원정을 중심으로 묶어 나가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진현 쪽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김옥철도 배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 박진영, 이명현의 연합도 충분히 삼복승에선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같은 성향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래선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조봉철의 선행을 신은섭이 끊어먹었습니다. 동반 입상하는 듯 했습니다만 최래선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반적으로 몸 상태는 괜찮은 최래선, 같은 성향 선수들끼리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조봉철의 선행을 이영구하고 윤민우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최래선이 경상권 선수들에 의해서 고전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성향의 비파업 선수들은 득점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파업 선수들은 득점보다는 본인 실리 챙겨 나가는 경주가 상당히 많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신중하게 좀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전일 최정근 직선에서 차 나오는 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는 좀 나빠 보이지 않은 상황인 만큼 최래선
차선도 득점 높은 최종권을 인정하는 경주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7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2번, 7번과 2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2번 쪽이 단연득 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조봉철이 최래선 인정하게 된다면 뭐 최래선도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아요. 7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2번이죠. 7번, 5번입니다. 7번과 2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조봉철이 얼마 전에 선행으로 버텨내면서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도 조봉철이 긁어버립니다. 이영구라든지 유민우가 막해 나가게 된다면 최래선이 오히려 견제당하면서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견주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조봉철을 복승의 중심으로 한번 5번, 1번이나 5번, 4번입니다. 5번, 1번이나 5번, 4번 정도는 복승만 노려봐도 충분히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조봉철이 지역적인 후배인 윤민우와 호흡을 맞춰 나갈지 하면 이연구와 호흡을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이라는 점, 상황에 따라서 이연구의 취입도 윤민우의 취입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봉철을 복승의 대가리로, 복승의 머리로 최래선 쪽으로 팔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 중심 5번, 1번이라든지 5번, 4번은 좀 공격적인 승부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7번과 2번 쪽에 7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7번, 2번, 5번을 삼복생선 중심으로 가져가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발주도 괜찮은 이연구, 전일은 고전했습니다만 발주대 2점 살려 나갈 수 있는 최래선이 뒷자리를 물고 가면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삼복생선 이연구가 최대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변수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삼복승은 공략해보고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노련한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신은섭, 전일도 상당히 좀 어렵게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체 노련했습니다. 조봉철을 따라가면서 끊어먹기 나섰어요. 여유있게 우승을 찾아 나갔고, 최래선이 외선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조주현은 보여주지 못하고 꼼짝없이 고전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다시 만났기 때문에 신은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주현을 앞에다 두고 신은섭이 활약에 나가고 김형환이 뒤를 물고 가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주현의 선행이 나오지 않는다면 신은섭은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면서 김형환까지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조주현이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끈하게 경주를 펼쳐나가지 못했습니다만, 금일은 같은 성향 선수들끼리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타점 잡고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속감만 좋다면 신은섭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지켜주는 작전이 가능한 만큼 7번과 5번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5번, 5번하고 7번이죠.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을 5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은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영환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과 7번 동반 입장이 유리할 것 같아요. 5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선수들과 기량차 확연하게 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번, 5번, 7번, 6번, 3번 견주권, 5번, 7번, 6번, 3번 견주권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이번 편성 김영환이 가면 왕전이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조지현이 가면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김민균이 3차권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 직선에서 취입 승부 펼쳐 나가면서 결승전까지 확보해 넣은 김민균이기 때문에 뭔가 승복을 발휘해 나가게 된다면 7번하고 4번을 묶어서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5번, 7번, 6번이 좀 더 나은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버텨낼 수 있는 7번이냐 맞게 주력할 김형환이라고 고민해봐야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조주현이 금일만큼은 좀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힘을 쓰면 조주현도 시속감 괜찮아요. 그 점 때문에 조주현의 선정 가능성 쪽을 좀 더 우선해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6경주입니다. 금일 특성급 경주 중에선 가장 좀 까다로운 편성이죠. 금일 광명 경주 중에서도 까다로운 편성에 속하고 있는 광명 특성급 16경주 결코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황인영하고 정하늘은 21기 동기생입니다. 전일에서 다시 만난 두 선수 류지열하고 박용범은 아무래도 경상권 연합에다가 창원에서 또 연합훈련까지 했었던 선수들이죠.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여기에 황인혁도 동갑내기 친구라는 점. 박용범은 전일 좀 어이가 없었었죠. 지켜주려 가다가 추입당하면서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 2경주나 3경주에 한 번 정도는 추입을 당하고 있는 박용범, 정하늘 힘을 썼습니다만 황인혁이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류지열은 타정부터 때려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성향의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는 상황에서는 득점을 배제하고 경주전 펼쳐 나가기에는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래저래 류지열이 인정받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용범이 자리 잡고 황인혁이 박용범에게 자리 양보하는 작전, 황인혁이나 류지열, 박용범은 순위 자리 잡고 정하늘이 앞선에서 땡기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인혁이 아무래도 정하늘을 상대로 황인혁이 앞장서게 된다면 류지현은 황인혁의 잔머리에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황인혁이 체구가 상당히 큽니다. 류지열보다는 12cm나 더 커요. 체중도 거의 20kg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주가 진행이 된다면 류지열이 황인혁을 좀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반면 정하늘이 힘을 쓰고 류지열, 박용범, 황인혁 순으로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어차피 황인혁 결승 진출해놨고 박용범도 결승전 진출해놨어요. 류지열도 결승전 진출이 확정되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하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후회 없는 경주 펼쳐 나가기 위해서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류지열이 몸 상태가 원체 좋기 때문에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용범과 협공이 한번 경주의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어이없는 경주 펼쳐 나갔었던 박용범이긴 합니다만, 아크력만큼은 직선 추입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류지열과 동반 입상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주의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황인혁이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야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2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2번하고 6번 쪽을 먼저 2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것 같겠고, 변수라고 한다면요 2번이 때리고 5번이 때리고 1번이 몰고 가고 2번하고 6번 수를 자리 잡았을 때 5번의 상대로 1번이 넘어가게 된다면 2번이 넘어서려 가다가 몸싸움에 밀려나서 퍼집니다. 그렇게 되면 황인혁이 짧게 가져가면서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박용범이 꾸역꾸역 나오게 된다면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 2번 중심과 1번 중심으로 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배당의 중심은 류지열 쪽을 팔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류지열 빼고 황인혁 중심으로 정하늘, 박용범 괜찮은 배당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림수로는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류지열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인혁과 박용범 두 차권 중에서는 박용범이 좀 더 나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순리대로 간다면야 아무래도 87년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한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면서, 황인혁이 빠지든 박용범이 빠지든 아무래도 류지열하고 정하늘 전략적인 타협 3복승은 공략은 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상당히 어렵게 짜여진 편성인 것 같습니다.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학체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